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전날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오늘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291명으로 전날보다 2,0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전주가 2,82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 890명, 군산 857명 등이었습니다. 기능성 원료은행이 오늘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원료은행이 오는 2024년 완공되면 기능성 원료 보관과 공급 역할을 하는 한편 수입 식품 원료의 국산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군산시의회가 지난 11일 발생한 침수 피해에 대해 무대책과 저류조 문제로 빚어진 인재라고 규정했습니다. 군산시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려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의원들은 안일한 행정이 물난리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수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기능성 원료은행이 오늘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사업비 150억 원이 투입돼 2024년 2월 완공해 본격 운영에 들어갈 계획인데요. 기능성 원료은행은 기능성 원료 보관과 공급 역할을 하는 한편 수입 식품 원료의 국산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날로 성장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원료를 공급하는 기능성 원료은행이 익산에 지어집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1,800여 제곱미터 부지에 사업비 150억 원이 투입돼 2024년 2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기능성 원료은행에는 원료의 보관, 공급을 위한 시설이 마련됩니다. 이를 위해 원료 보관에 적합한 실온 저장고와 냉장, 냉동시설 등이 갖춰집니다. 원료 보관 시설에 이어 국내산 기능성 원료 발굴을 위한 시설도 마련됩니다. 이를 위해 추출, 농축 최적화를 위한 연구시설과 상품화 실증을 위한 시제품 제작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국내 건강기능식품 인정 원료는 국내 원료 203건, 해외 수입 원료 444건으로 2배가량 격차가 나는 상황. 기능성 원료은행 구축으로 기능성 식품 원료의 국산화가 기대됩니다. 기능성 원료은행을 통해서 신규 국내산 원료를 발굴하여 국산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기능성 식품 산업의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한편 기능성 원료은행이 착공돼 12개로 계획됐던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기업 지원 시설 조성이 마무리돼가는 상황. 이에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 착공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기업 지원 시설은 2단계까지 포함해서 다 구축을 해놓고 2단계 구축이 늦어지면은 그만큼 예산 낭비 요인이 된다. 그래서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2단계를 빨리 추진을 해야 되고. 원료 보관과 공급, 신규 기능성 원료 개발까지 기능성 식품 원료에 대한 모든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능성 원료은행. 2024년 기능성 원료은행이 본격 가동되면 기능성 식품 원료의 국산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익산시가 국가 사업 공모를 잇따라 유치하면서 1,000억 원이 넘는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시는 최근 충청 전라권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와 호남권 청소년 디딤센터 유치에 연이어 선정돼 500억여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또 지난 6월 농촌협약 공모에 선정돼 750억 원을 들여 내년부터 농촌 주민복지와 정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익산시는 전북도 및 지역 정치권과 공조체계를 통해 이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며 향후 국시클 2단계 추진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린수소 생산 설비와 중장비 부품 제조기업인 주식회사 EN하이솔루션과 주식회사 강진산업이 새만금에 투자합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오늘 EN하이솔루션 강진산업과 투자 협약을 맺고 152억 원을 들여 새만금에 공장을 짓습니다. 그린수소 생산 설비 업체인 EN하이솔루션은 오는 10월 새만금 산단 2만 9천 제곱미터 용지에 1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42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중장비 부품 제조 기업인 강진산업은 다음 달 새만금 산단에 52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착공하고 직원 36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가 내년 1월 시행됨에 따라 군산시가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군산시는 이달 안에 고향사랑기부제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마치고 다음 달 답례품 구성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답례품 구성위원회에서는 평가 기준에 따라 5개에서 10개 정도의 답례품을 선정하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한 사람당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최대 기부금의 30%인 350만 원까지 답례품이 제공됩니다. 군산시가 민선 8기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을 1조 7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1차 추경보다는 3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주요 예산을 보면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180억 원,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166억 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76억 원 등입니다. 군산시는 코로나와 물가 상승으로 시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어 생활 안정 지원에 최우선으로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오는 23일 시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1일 확정됩니다.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들이 연구개발 기술 성과를 공동 활용하는 데 합의하면서 전기차 클러스터 조성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어제 명신 등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 4개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 협력 지원 사업으로 도출되는 기술 성과의 공동 활용을 약속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참여 기업은 전기차 기술 변화에 대처하고 ICT 융복합 인적 물적 보완과 연계 협력을 추진하게 됩니다. 전기차 클러스터 상생 협업 지원 사업은 군산형 일자리 참여 기업과 연관 자동차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산업부 공모 사업입니다. 군산상업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 과반수 이상이 인문계 전환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상고 인문계 전환 찬반 여부를 묻는 도교육청의 설문조사 결과 재학생의 86%, 교직원의 53%가 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군산상고 인문계 전환은 다음 주 열리는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인문계 전환 정책을 수용하게 되면 내년 신입생부터는 일반계 학급으로 모집합니다. 정부의 국민 주거 안정 정책이 발표됨에 따라 전북도가 앞으로 4년 동안 5만 가구 이상을 공급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첫 주택 공급 계획으로 전국에 내년부터 5년 동안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과 광역시, 자치시를 제외한 전북 등 8개 도 지역에는 60만 가구의 주택이 지어집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 전북도는 민간 건설사를 통해 4만 가구를 공급하고 LH와 전북개발공사 등을 통해 공공주택 15,000가구 이상을 짓겠다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군산시 의회가 지난 11일 발생한 침수 피해에 대해 무대책과 저류조 문제로 빚어진 인재라고 규정했습니다. 군산시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려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의원들은 안일한 행정이 이번 물난리의 원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시 안전건설국을 대상으로 열린 시의회 간담회. 의원들은 지난 11일 집중호우로 일부 지역이 침수 피해를 겪은 물난리 사태의 원인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지난 2012년 8월 13일 400mm가 넘는 비가 내려 도심 전체가 침수 사태를 겪었는데도 10년 동안 되풀이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2012년하고 2022년하고는 정말 여기는 우리가 재난이 일어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그런데 피해는 적어요. 태풍도 안 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는 9시 17분이 간조 시간이에요. 간조가 되는데 다시 물이 바닷물이 다 빠져나는 뒤에 폭우가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때 하늘이 좋았어요. 만약 그때 간조였다면 다음에 1시간만 더 비가 내렸다면은 2012년과 버금가는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대책으로 나운동에 저류조가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작동이 됐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중수기에 보낸 사거리 저주로 우리 풍습 피해 지역인데요. 우리 모두가 아다시피 거기에 저류조를 설치를 했습니다. 저주로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가지고 순간적인 물이 나가지 않았다는. 환경위기와 기후변화로 이미 충분히 기록적인 폭우가 예상됐는데도 안전점검이 소홀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피해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상가와 주택 침수 민원이 잇따르고 있지만 군산시가 파악한 침수 건수와 현장의 상황이 다르다는 겁니다. 아직도 집행부에서 지금 파악도 안 됐고 피해 분석도 안 됐어. 난 굉장히 심각하다. 나 이 자료 깜짝 놀랐어요. 상가 침수가 12곳밖에 안 됐다는 걸 내가 깜짝 놀랐어. 운이 좋고만 해도 아마 12군데가 20군데가 넘을 것 같아. 집중호우 때마다 상습 침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산업단지의 경우 제초 작업과 빗물바지 청소만 제대로 했어도 도로 침수를 막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상당 지역은 원인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제초 작업은 풀을 안 베었거나 공장에서 나온 목재 가공 분진이 쌓였거나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누군가 손으로 끌갱이로 긁으면 하루 이틀 침수된 것이 한 10분, 30분 정도면 해결되는 아주 간단해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열린 시의회 간담회. 물난리 사태 원인의 대부분을 할애하면서 군산시의 대책 마련에도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KCN 모영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25일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만 80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별로는 국내 발생이 18만 236명, 해외 유입 확진자가 567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496명, 사망자는 42명 늘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2,000명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6,2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2,825명, 익산 890명, 군산 857명으로 파악됐습니다. 병상 가동률은 43%를 기록했고 사망자는 2명 발생했습니다. 군산에서 고위험 감염 취약시설 확진자가 한 달 사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군산의 고위험 감염 취약시설 확진 사례는 지난 6월 53건에서 지난달 224건으로 4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망자 94명 가운데 시설에서 숨진 확진자는 72명으로 전체의 76.5%를 차지했습니다. 보건소는 고위험군 중증 예방을 위해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고 있지만 도내 학교는 다음 학기에도 대면 등교합니다. 도교육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내 방역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원격 수업은 학급 단위로 확진자나 유증상자 등 등교 중지 학생의 비율이 50% 이상일 때만 전환됩니다. 확진된 학생은 7일 동안 의무 격리를 해야 하며 확진자도 중간과 기말고사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6일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에게 인사권을 요구한 선거 브로커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당시 이중선 전주시장 예비후보에게 선거를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인사권과 사업권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대가를 요구한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조직적인 금권 선거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군산에서 이삭도열병과 이화 명충 피해가 지난해보다 일주일 빠르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농업기술센터가 도열병 예찰 결과 지난해보다 일주일 이른 6월 20일쯤 처음으로 채집됐고 대야와 회현면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앞서 6월 말부터는 미성동과 옥서 등에서 이화명충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삭도열병은 지난해 기후 이상으로 4,591헥타르에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전북권 뉴스입니다. 경찰이 구경석 전 완주군수 후보가 도박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했습니다. 완주경찰서는 고발인이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증거도 제출하지 않아 17일 각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도박 사진만으로 수사하기 어려워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수사를 개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 후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얻었지만 도박 의혹이 일면서 후보 자격을 박탈했습니다. 불법 낙태약의 국내 배송을 담당한 2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17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A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5일 동안 중국발 국제우편으로 받은 불법 낙태약을 20명에게 배송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4일 열립니다. 한편 검찰은 A씨가 속한 조직이 대규모 불법 낙태약을 판매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소방당국이 벌초 안전사고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한 달 전 발생한 벌초 사고는 22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벌쏘임 사고가 1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예촉이나 낫에 의한 부상도 22건을 차지했습니다. 지난 13일에는 부안군에서 벌초 작업을 하던 50대 여성이 예촉이 칼날에 맞아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서거석도 교육감이 웅포초등학교를 방문해 지역 특성화 교육을 제안했습니다. 서거석도 교육감은 오늘 웅포초등학교를 찾아 학부모들과 대화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웅포초등학교와 웅포중학교, 하멸고등학교를 연계한 골프 특성화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골프 특성화 교육과정은 지난해 10월 익산 웅포 지역 주민과 학부모들이 당시 예비 후보였던 서 교육감에게 제안한 것으로 서 교육감은 이를 공약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추진되는 해상에 치어가 방류됩니다. 전북도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해상풍력과 공동으로 해상풍력 피해 보상 차원에서 올해 160만 마리의 치어를 방류합니다. 이들 기관은 지난달 넙치를 비롯한 치어 70만 마리를 방류한 데 이어 이달 꽃게 치어 40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도는 해상풍력 조성에 따른 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치어 방류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군산시가 2022년 시민회장 수상자 선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시는 시민회장 후보자에 대해 16일부터 20일까지 시민이면 누구나 시 홈페이지 수상 후보자 개인별 공적 요약서를 참고해 의견을 남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 시민회장 수상 후보자는 9개 분야 중 7개 분야 12명이 접수됐습니다. 시는 이번 달까지 의견 수렴과 공적 조사를 진행하고 9월에 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상자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 기업들이 추석을 맞아 온라인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입주 기업 45개사는 어제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푸드폴리스마켓 등 인터넷 쇼핑몰에서
최대 50% 할인과 무료 배송 혜택이 포함된 추석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할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과 간편식, 조미료 등 148개 제품으로 판매 수익의 일부는 취약계층에게 기부됩니다. 익산시가 아이돌봄이 30여 명을 모집합니다. 시는 오늘부터 19일까지 지원자를 접수해 서류 전형과 면접, 인적성 검사를 거쳐 선발합니다. 선발된 도우미들은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100시간의 교육 이수를 거친 뒤 아이돌봄이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맞벌이, 결혼 이민자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가족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산의료원이 내원객 관리 강화를 위해 출입 통제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군산의료원은 어제부터 모든 병동과 각층 출입 통로에 출입 통제 시스템을 가동했습니다. 출입 통제 시스템은 입원 환자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설치됐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 환자는 환자 인식 팔찌의 바코드를 이용해 출입할 수 있으며 상주 보호자는 환자당 한 사람에 한해 인식 팔찌가 지급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예술의 전당이 오는 31일 중후한 음색의 더블베이스 앙상블팀 에메트 앙상블을 초청해 8월 문화가 있는 날 하우스 콘서트를 선보입니다. NH농협은행 익산시 지부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1,0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NH농협은행 익산시 지부는 2008년부터 올해까지 총 7억 8천만 원의 장학금을 후원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최고 체감 온도가 31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25도에서 29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해상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